그래서 가성비 대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용으로 치면 거의 한 2배 정도는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AS도 있고 여러 가지 조립하는 문제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얼굴 뵙기 힘듭니다. 예. 정신 없었어요. 예, 항상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게요. 뭐 요즘 같은 때 정신이 없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일이 많으면 좋죠. 네. 예, 오늘은 뭐 인테리어 얘기해 주시겠다고요? 예. 제주도에 내려오시면 직접 땅을 사셔서 신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제주만의 감성을 잘 살리고자 인테리어를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인테리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건축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설계까지 마음에 들게 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깔끔하게 끝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는 큰 산이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 같은 육지는 뭐 이런 업체나 유명 업체도 많은데 제주도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만의 감성을 살리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서울에서 워낙에 인이백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 내려와서 깔끔한 인테리어, 딱 떨어지는 인테리어를 선호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에 이제 10여 년 살다 보니까 의외로 젊은 친구들, 특히 MZ 세대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본인의 컨셉을 잘 잡아서 특색 있고 감성 있는 인테리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각성하고 지금은 돈이 많이 드는 딱 떨어지는 인테리어보다 본인의 컨셉만 확실하다면 그 컨셉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선 예산에 따른 또는 고객 타겟에 따른 인테리어가 다를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짧은 경험상 네. 그냥 그 객실이 네.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대다, 네. 20만 원대다, 30만 원대다. 이 건축을 짓는 건축주가 그거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 따른 인테리어도 달라질 거고. 예, 맞아요. 일단 흔히 우리가 그냥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객실에 대한 인테리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돈 여유가 있다면 호텔이나 기타 뭐 감성 숙소 또는 독채 펜션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서 깔끔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부수적인 시설을 간결화시켜서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뭐 감성을 자극하고자 예전 골동품을 하나 갖다 놓는다거나 또는 인테리어 소품을 화병을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게 그냥 최소한의 것들 냉장고 또는 뭐 스탠드 정도만 갖다 놓으시면 오히려 깔끔하고 부담 없고 또 건축주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청결에 신경을 쓰시고 인테리어는 특별한 컨셉이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간결하게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운영하는 리조트도 항상 댓글을 보면 여기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좋다. 뭐 쓸데없는 거 많이 없고 널어져 있지 않아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요즘 세대가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컨셉이 없다면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벽지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잡다한 인테리어 소품을 놓으시는 것보다 바닥과 벽지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서 그것 자체가 깔끔한 인테리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바닥과 벽지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건축을 배울 때 사담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대림하고 신림 쪽에 다가구 주택 또 생활형 주택을 많이 지어서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짓고 잘 분양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올라와 봐라 친구야 해서 제가 올라가서 본 적이 있는데 노하우는 하나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조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생활형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현관에 신발장 밑에 작은 무드등 또는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무드등 하나가 다가구 주택 전체의 퀄리티를 높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노하우가 이 조명이다. 그런데 조명 요즘 너무 싸고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택을 할 때 이 조명을 꼭 신경 쓰게 되는데
건축주님이나 의뢰인분들도 반드시 이 조명, 포인트가 되는 조명에 신경을 쓰시면 적은 돈으로 최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신축을 할 때 조명의 위치를 미리미리 다 파악을 해서 네.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겠네요. 훨씬 좋죠. 물론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해놓고요. 세부적으로 그 조명의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건축주분들이 들여놓는 가구 또는 선호하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조명의 위치를 저희들과 참고하시면 그 포인트 되는 조명을 얼마든지 위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 효과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근데 그런 심플한 인테리어도 좋지만 네. 그래도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테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심플한 인테리어는 특별하게 건축주가 테마가 없을 때 간결하게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본인만의 테마를 꼭 살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낚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남아를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런 동남아 인테리어 또는 동남아 테마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간단합니다. 일반 소파보다 라탄 소파를 깔아주고요. 그리고 실내에 조명을 하나 건드렸는데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소품들 싸잖아요. 그런 야시장들 가면 그런 소품 몇 개만 벽에다 걸어주고 핀 조명만 하나 싸줘도 확실한 테마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경을 공부하면서 동남아 조경을 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 조경이 아무래도 온난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그런 동남아에서 자생을 잘하는 그런 식물들이 계속 도입이 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테마가 확실하다면 그 테마에 맞는 작은 소품 또는 조명 또는 뭐 화분이라도 이렇게 하나 잘 세워 놓으시면 충분한 테마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테마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형님은 평생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전부터 찍었던 사진기를 애착을 가지는 애장품이 되겠죠. 이런 애장품을 그냥 창고에 넣어놓는 것보다 내가 펜션을 하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하나씩 소품을 올려놓고 숙박객들이 그걸 대상으로 사진을 찍게 이렇게 하는 테마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 또는 뭐 특별한 테마가 있으시다면 잘 활용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인테리어 물품 구매 팁도 알려주세요. 인테리어 구매용품은 누구나 고민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도 제주에 처음 내려올 적에는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다가 너무 좋아서 입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나 제주에 1, 2년 살다가 본인이 숙고해서 골랐겠죠. 뭐 아무래도 스피커 하나라도 비싸고 좋은 거. 근데 육지로 올라가실 때는 이 이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 당근마켓 같은 것들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고 물품이긴 하지만 내가 고민한 것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서 골라놓은 소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건조기를 하나 살라고 해도 내가 뭐 전기세 또는 뭐 디자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구입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놨다가 거의 새 것처럼 운영하다가 다시 내놓는 물건들 이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주도 쿠팡이 됩니다. 로켓 배송 되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그리고 테무라는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저는 인테리어 소품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님 근데 여긴 제주도잖아요. 예. 연분 바람도 많이 불고 특히나 비도 많이 오고. 네, 근데 맞아요. 야외 가구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구매 팁이 있을까요? 야외 가구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바닷가에 야외 가구를 구매하실 적에는요. 절대로 철 제품을 사시면 안 됩니다. 철 제품은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고 뭐 광청제를 바른다거나 또는 구리스를 덕지덕지 발라도요. 조금만 지나면 그 염분기 때문에 다 녹이 슬어 버리니까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철제 가구는 절대로 바닷가에는 설치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중산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자체가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들은 난간을 할 적에도 편철이라든가 이런 철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 좋느냐? 그네를 구입하더라도 올 나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버틸만 하거든요. 또는 나무를 구입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부속품이나 기타 안에 있는 구성품은 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만 조금만 관리하면 되니까 나무로 주로 구성이 된 그런 야외 가구를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남아에는 흔하게 있던 라탄 제품이 한 5년 전부터 야외 카페 또는 바닷가에 근접한 카페에 유행을 하는데요. 라탄 제품은
편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곡선도 잘 만드는 것 같고, 특히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걸레로 깨끗하게만 닦으면 항상 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라탄 제품, 또 라탄으로 된 가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초기 구매 비용이. 그래서 이것도 새 것을 구입하시는 것보다 카페 또는 뭐 기타 가정집에서 사용하다 거의 새 것 같은 거 이렇게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면 저는 많은 이득이 된다 또는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대표님 근데 육지에서는 이케아 가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네, 그리고 저렴하고 편하고 싸고 맞아요. 이렇게 저희 접할 수가 있는데 네. 제주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매가 가능할까요? 제주도에는 이케아 매장이 없고요. 광명, 제가 예전에 뭐 고등학교 다니던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광명점에 가시면 정말 크거든요. 테마별로 있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각각의 테마별로, 예를 들면 뭐 중세, 유럽풍, 뭐 예를 들면 깔끔한 화이트 계통, 이게 테마별로 다 구성을 해놓고 그 가구를 통째로 주문을 하면 되거든요. 단점이 있다면 배송비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아요.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 트럭당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 되니까요. 본인이 시간만 되시면 여기서 굳이 저희를 통해서 붙박이 장을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장을 짜는 데는. 그리고 비용으로 치면 거의 한 2배 정도는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AS도 있고 여러 가지 조립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테마 또는 가벼운 테마로 다시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바꾸고 싶다 이런 거를 희망하신다면 저는 경기도 광명이나 또는 뭐 일산 또는 부산점 같은 이케아 큰 대형 매장에 가셔서 테마별로 잘 선택해서 오시면 또 저희들하고 사이즈나 이런 것들 잘 맞춰서 오시면 그것도 금액도 아끼고 디자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제품들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문제는 돈과 아이디어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인테리어 하시면서 경험담이나 에피소드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인테리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집을 지어라 그러면 정말 쉽게 제가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최종 마무리 단계인 인테리어는 건축주분들과 정말 굉장히 많은 대화를 서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최 대표가 원하는 대로 요즘 유행하는 대로 깔끔하게 해줘. 근데 이런 말들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이 깔끔하게 한다는 게. 그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의뢰하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전에 살던 집이 대림 아파트였는데 그 대림 아파트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이랬고 주방은 이래서 이런 정도로 시공을 해주면 나는 만족할 것 같다.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주셨으면 또 좋겠고요. 에피소드라고 보면 아무런 구상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테마가 전혀 없는 거죠. 독채 펜션을,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농가를 마련하시고 그거를 절반을 나눠서 양쪽에 하나씩 독채 펜션 원룸형, 불량 원룸형으로 2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지붕도 털고 완전히 올 리모델링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테마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손님들이 여기 위치했으면 좋겠다.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여기에 숙박을 하는 것을 내가 광고하겠다. 이런 컨셉이 없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유가 워낙 있으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내가 제주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한 겸 그냥 놀리기는 재산이 아깝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농가주택도 3억 4억씩 하니까요. 5억 이상 투자해서 그냥 두기는 못하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테마가 없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는 대부분 나무로 다 원목으로 짰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런 경우죠. 입구에 현관에 바이올린 소품을 하나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나무로 장을 짜고 책,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장을 만들어 드리고 특히 벽을 하나 뚫어서 주방에서 침실을 볼 수 있게 보통 호텔들이 그렇게 돼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테마를 짜드렸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상의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골조가 세워지고 건물의 기본 그 구성체가 세워지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이 될 동안 건축주는 뭘 하냐? 와서 청소하고 뭐 관리하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관리소장을 두시면 소장님이 그거 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컨셉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컨셉을 직접 보고 싶다.
그럼 뭐 경기도 광명 뭐 이케아점에 한번 가보는 거죠. 또는 내가 이런 펜션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면 비슷한 펜션을 직접 방문하시고 숙소에 숙박을 하시면서 그런 단점들 또는 장점들을 잘 캐치해서 오시면 저희들과 대화가 굉장히 빠르고 저희들도 항상 그런 것들이 고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정말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상의가 바로바로 끝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숙박업소를 계획하신다거나 또는 음식점 또는 카페를 계획하시는 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주도는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급적인 인테리어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초창기 때는 딱 떨어지는 인테리어, 좀뭐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를 굉장히 추구를 했었어요. 아마 육지에서 내려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는요, 그것 외에도 제주만의 감성만 묻어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감각들은 저희 같은 그 시공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보다 물론 저희들이 다 상의를 하죠. 샘플도 보여드리고 그것보다는 본인만의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거든요.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감귤 창고 또는 과수원 컨셉으로 카페 또는 음식점을 계획한다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무 괴짝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박스로 안 하고 그 나무로 짠 그 괴짝에다가 이렇게 감귤을 담아서 이렇게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과일 장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데 그런 괴짝들만 오래된 괴짝들만 잘 리스칠해서 벽면에다 걸어두기만 해도 그리고 거기다 조명만 비춰도 충분한 인테리어가 되니까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시고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과 상의하셔서 저희는 거기에 맞추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런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구독은 이미 제주 도민이 되시는 거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